활동가 도대체 몇 나라나 다녔어요? 국제 구호 활동으로는요. 지금 여행하고 뭐 여행 빼고요. 여행 빼고 여기만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행 때 다니던 곳이 또 계속해서 국제 구호 현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 지금 제가 다닌 곳은 104개국이에요. 그런데 구호 현장으로는 한 그래도 30, 40, 40까지는 안 되려나? 예. 네, 겹치지. 뭐 여행 갔던 곳도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긴급 구호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당장 안 도와주면 죽는 그거죠. 상황이. 그렇죠. 예. 그렇죠. 긴급 구호를 한마디로 하면 병원의 응급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차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딘가 지금 만시창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응급실에 오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 식량, 보건의료, 피난처.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라이프 세이빙 섹터, 생명을 구하는 그 분야거든요. 그 분야 일을 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난이 난 곳에 그게 뭐 지진이나 아니면 홍수 이런 것처럼 자연재해든 예. 아니면 내전에 전쟁이든 분쟁이든 어쨌든 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3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보면은 바로 회복실 안 가잖아요. 중환자실. 예. 중환자실이 재난 복구 단계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복구가 어느 정도 끝나야 재건 복구죠. 재건 끝나야 이제 회복실로 가서 다리가 조금 힘이 날 때까지 뭐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을 때까지 회복실까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졸업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긴급구호. 네. 그야말로 1인 한 100역, 10역, 뭐 500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긴급구호 팀장일 때는 48시간 대기죠. 그러니까 늘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핸드폰을 어디 켜놓고 전쟁이 있고. 났다. 뭐 어디 지진이 났다. 네네네. 우리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가서는 도움이 안 돼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 복구를 할 때, 그렇죠. 전쟁 복구를 할 때 하고,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났다, 지진이나 홍수가 났다 하면 바로 들어가죠. 48시간에. 그래서 초기 초기 지금 긴급구호를 하는 거죠. 당장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만 빠져나왔어요. 다 다쳐갖고. 예. 그 사람한테 그런 재난민한테 물, 식량, 피난처,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더 이상 그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서 그 일만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낮에는 이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열심히 보고서 쓰고 제안서 쓰고 또 우리나라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 신문에 또 기고도 하고 라디오 우리 정관 선생님한테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간은 이게 응급실이니까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네. 그 일을 이제 돌보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한번 가면. 눈코 뜰 새, 눈썹을 휘날린다는 말 하세요? 눈썹을 휘날린다는 말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아주 끔찍한 참혹한 현장에 가서 몇 달을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눈썹을 휘날리며 뛰다가 돌아오면 네. 저 같으면 탈진해서 더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안 가다녀. 안 가다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요, 아픈 척도 안 해요. 갔다 와서 아픈 척 하면 다음에 대형 현장이 일어났는데, 저 지금 한비아 팀장은 체력이 좀 떨어졌어. 아니면 좀 쉬어야 돼. 그럴까봐. 그래갖고 아픈 것도 막 감추고, 몰래. 그리고 병원에 갈 때도 몰래.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큰 불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불 끄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물도 있어요. 그런데 불을 끄러 안 가는 그거는 거의 죄악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 물론 이 일 자체가 위험하기는 해요. 당연히 일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렇죠. 재난이 아직도 복구되기 전에 혹은 내전이 복구되기 전에 갔다는 거는 근데 소방관이 불이라는 게 무서운데 나 그거 안 해라고 안 하는 거죠. 직업이 그거잖아요. 저도 이게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라 제 명함 앞에 혹은 저의 이런 타이틀이 국제구호 전문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국제구호 현장 전문가로만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도 있고 또 정책 연구도 하니까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직업이
그런 직업이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장이 생기면 빨리 가고 싶어요. 못 가게 될 요인이 있을까봐 저는 오히려 더 두려워요. 당분간은 그럴 거예요. 앞으로 적어도 10년간. 오죽하면 아픈 척도 안 합니다. 아픈 척. 네. 네. 오지 여행가로 바람의 따위라는 별명을 얻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구호, 특히 긴급구호팀장 뭐 이런 식으로 현재도 하고 계신, 지금도 1년에 반은 뭐 그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1년 동안에 6개월은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제 6개월은 그 현장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작년에는 지금 이제 내전이 종식돼서 독립을 한 남수단, 우리 이태석 신부님도 계셨던 남수단에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작년에는 바로 그 후에는 지금 에볼라로 유명한 말리.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시리아로 원래 가려고 그랬었어요. 작년에 그 원래가. 그런데 시리아 난민들이 그 터키 남부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사무실이 폐쇄됐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오래간만에 아시아 그 하이안 태풍 마지막 그 복구 작업하다 왔습니다. 현장감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의 힘이에요. 또 한 1년만 떨어져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현장 속에 다니시니까 정말 필요한 정책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제도도 제안할 수 있고 그걸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국제 구호를 잘하려면 현장만 잘해서는 안 돼요. 현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게 학계나 연구소에서 이 현장의 일들이 잘 연구가 되고 그렇죠. 이게 정책으로 반영돼야 좋은 정책이 내려와야 이 좋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인간 한비야 첫 번째 여행가, 오지 여행가, 두 번째 국제 구호 전문가, 세 번째 배우는 여자. 배우는 여자.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지금 사람. 박사과정 학생이죠? 네, 지금 학생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이제 제가 박사과정 했다 하니 그 나이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저는 정말 공부는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때는 공부하고 싶을 때라고 생각해요. 공부는 정말 하고 싶을 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 같아요. 제가 누가 시키면 이거 하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일을 할 때 현장에서 일할 때는 10,000명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뭐 한 번 가면 35만 명을 대상으로 구호를 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50만 명을 대상으로 구호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 현장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박사학위가 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제 15년 차니까 저도 나름 이제 네트워크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이 막 안 될 때 어느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일이 잘 원활하게 되는 그렇잖아요. 그러는 거를 이미 이제 그 네트워크를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 가면 되게 이제 쓸모 있게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적어도 이제 3, 4년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난리예요. 100이면 100사람 다 말려요. 그리고 왜 그걸 하냐고요? 근데요, 왜 하냐면 현장만 일을 잘해갖고 안 된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장은 우리는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 집 짓는 사람은 설계도가 내려오는 대로만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설계도가 엉망진창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그 터키 남부로 갔어요. 겨울이에요. 겨울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봐봐요. 여름에는 담요 필요 없잖아요. 여름에는 텐트도 뭐 그냥 허접한 거 있어도 돼요. 겨울은 겨울 나기는 달라요. 겨울에 두꺼운 담요가 없거나 텐트가 너무 얇으면 아이들이 죽어요.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현장 사람들은 아이들이 추워해요. 지금 겨울이 너무 추워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그러면 먹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정책으로 내려오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몇 도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텐트 안 기온은 겨울이 되면 몇 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몇 도 어느 정도 그 체온을 올리는 담요와 그 겨울용 텐트가 필요하다.
라고 뭔가 객관적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책 만드는 사람이 겨울 긴급구호는 매뉴얼 안에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정책에 내려오는 거죠. 예.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현장, 연구, 그리고 정책. 그 3박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잘못 시청자분들도 아니 이거 그냥 현장 딱 보면 알지 그걸 못하나 그렇게 할 텐데 네.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정책. 딱 본 다음에 가서 필요하니 주세요 하려면 몇 달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우리는 응급수술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응급수술실. 초를 다투는. 그러다 보니 연구까지 해야 되고 이론도 만들고 제도로 정책으로 하기 위한 것까지를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뿐만 박사과정. 아니라 그래. 아까 소개했습니다마는 2009년에 또 한참 그렇게 긴급구호 활동하시다가 탁 접어두고서는 석사하러 미국 갔다 오셨고. 네. 또 그 전에 중국어를 꼭 공부해야 된다고 네. 중국 가서 또 그냥 틀어박혀서 중국말 공부하시고. 네. 그랬었죠. 근데 저는요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은 공부하는 거 다 남 주는 거잖아요. 그거 재밌어요. 공부하는 건 남 준다? 네,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특히 제 모토는. 본인의 공부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국어 공부는 공부해서 다 남주는 걸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일을 하려면 잘하고 싶어요. 뭐든지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3, 4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 풀타임 학생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수업에 맨날 들어가야 되고 학점을 주고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거라서.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에는 외국 긴급구호하러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정말로 초대형 긴급구호 현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쓰나미가 나타났다. 아니면 지금 시리아에서 그 대량 난민이 지금보다 더 많은 난민이 뭐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휴학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야그니까. 이거를 조금 참고 3년 동안 열심히 한 다음에 이 현장, 이 학계, 그리고 이 정책을 이렇게 어우르는 그거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장 가서 돕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울질을 하고 계시다? 네. 나도 야그니까. 야긴 뭐 야가요? 뭐가 야가요, 야긴? 그냥 뭐, 불나방처럼 뛰어드시는 분이 뭘 야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사실은 최대로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저희도 불 구덩이에 들어가는 이제 소방관이면 소방관 안전장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거나 저희를 어떻게 해. 그건 아니에요. 여행하는 사람, 오지 여행가, 국제구호 전문가, 이제는 공부하는 사람. 또 네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네, 가르치는. 지금 학교 교장이잖아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기도 해요. 국제구호와 개발협력이라는 국제구호와 개발협력을 이제 연계하는 그걸 가르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세계시민학교. 세계시민학교 교장입니다. 교사가 어떻게 되고 학생이 어떻게 되고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그것 봐요. 그렇죠. 우리 학교는 되게 특이한 학교예요. 없는 게 되게 많아요. 학교 건물이 없고 학교 운동장도 없고 그리고 또 저는 교장 선생님이지만 사무실도 없고 월급도 0원이고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큰 학교. 우리나라 전 국민을 세계 시민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학교예요. 어떻게 운영해요?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그 월드비전 안에 세계 시민 학교라고 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전담하는 그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재를 개발하고, 그렇죠? 구호 개발, 교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거를 구호 개발하는 그 교육을 시킬 교사를 양성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체험관을 운영하고. 그래갖고 요 세 가지를. 그리고 이제 또 그 지도박 행군단이라는 그 행군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양성된 교사들은 어디서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양성된 교사들은요, 이게 학생들이 학교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가르쳐요. 네. 그래서, 유치원, 그리고 중,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인. 네.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요청만 하면 다 가서 가르치죠. 네네. 우리가 교육 기부를 하는 거예요. 교육 기부를 하는 거고, 저는 재능 기부를 하는 거고, 우리 강사들은 교육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무슨 특별활동 시간에 우리 강사들을 부르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부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어느 때는 뭐 1시간짜리도 하지만 어느 때는 정말 한 학기 쭉 14시간, 15시간 그래요? 쭉 해서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렇죠. 한 학기 동안의 강좌가 이어지기도 그렇죠. 합니까? 예. 네. 그래서 예를 정규 들면 시수로 인정이 되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교사 중에서도 연수를 받아서 직접 자기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그런 세계 강좌들 시민이라고 학교죠. 하는 게 주로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계 시민은 결국은 우리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 학교, 뭐 내 집, 내 가족 이런 거라면 나를 빼고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그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아시아, 우리 지구.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커피를 마실 때에도 커피가 맛있어까지는 누구든지 하잖아요. 세계 시민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이 커피콩을 따느라고 정말 손톱이 으스러지게 따고 있지만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과테말라 어떤 여자아이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정말 열심히 재밌게 축구를 보지만 그럼 또 한편으로는 축구공을 만드느라고 재봉틀에 이렇게 손이 잘려갖고, 손이 찍혀갖고, 이렇게 거의 대걸레처럼 너덜너덜한 그 파키스탄의 아이도 생각해 보자는 거. 그 아이를 적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힘을 보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집이라고 가르쳐요, 아예. 지구는 지구촌이 아니라 지구집이에요. 우리 집안 문제예요. 네, 우리 집 네. 아이를 우리가 돌보는 거고요. 우리는 또 언제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런 걸 배우면 학생들도 많이 바뀌죠. 그럼요. 학생이 확 바뀌어요. 예. 예전에는 정말 우리나라도 도울 사람 많은데 뭐 바깥까지 도와 이런 말이 그래요. 많아요. 예. 요즘에는요, 제가 길거리 걸어가면 아이들 저한테 돈 줘요. 교장 선생님이 막 이래요. 돈을 줘요? 네, 돈 줘요. 급한 데 쓰라고. 어. 네. 그래서 너무 기뻐요. 2007년에 시작했거든요. 그거 맨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작년만 해도 50만 명. 누적 학생 수 100만 명.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국민이 세계 시민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월드비전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있는 곳이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교장 선생님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밖에 나가면 우리가 어차피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울 때 잘 돕는 거죠.